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박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망은 크레오넷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연구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망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초고속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서 이제 연구 발전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튜토리얼이라고 들어서 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사실은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겪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기관에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한 군데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메나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나레스는 인터넷 글로벌 라우팅 시스템의 이제 보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시에이티브입니다. 보통 이제 잘못된 라우팅 정보들이 트래픽을 가로채게 되거나 악의적인 라우트 하이제킹, 라우트 리킹, 여러 가지 라우팅 취약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좀 약속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대로 필터링을 한다거나 안티스푸핑을 한다거나 조정하고 글로벌 검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좀 네트워크의 보안, 안전성을 서로 강화해 나가자라는 어떠한 그런 규약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전 세계에 1073개의 네트워크가 여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도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고요.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하는 곳이 보통 900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ISP 인터넷 사업자들이에요. KT, SK, LG나 저희 같은 연구망들이나 그런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제 한 905개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IXP 그런 인터넷들을 연결해 주는 이제 인터넷 익스체인지들이 한 또 130개가 가입돼 있고요. CDN이나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벤더들도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돼 있나, 여기에 우리나라의 수준 평가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다 100%, 뭐 9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약간 통계적인 여기서 오류들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검증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RPKI 부분입니다. RPKI.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낮아요. 4%.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관심을 갖고 이 활동들을 시작을 하고 분석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BG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네트워크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렇게 글로벌하게 네트워크가 커질 거라고 생각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관심도 그때는 엄청 적었고, 그래서 설계할 때 보안에 대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프리픽스에 대한 하이제킹이나 라우트 리킹이나 이제 IP 어드레스의 스푸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모르실 테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조치할 것들을 조치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메나레스는 아래에 있는 5가지를 통해서 위에 있는 BGP의 취약점,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좀 극복해 보고자 여러 이제 네트워크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약간 민간 기구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IRR, RPKI, 그리고 피어링 DB, 그리고 글로벌 밸리데이션, 필터링, 안티스푸핑, 그리고 코디네이션,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R이라는 거는 인터넷 라우팅 레지스터리예요. 그래서 인터넷 라우팅 레지스터리는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자신의 라우팅 정책, 나는 이걸 광고할 거야,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떠한 라우팅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라우팅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이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것만 검증을 잘하면 되잖아요. 얘가 내가 하겠다고 했는지 잘 하면은 공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라우팅 공개들이 일부만 돼 있고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키사에서 저희가 IP를 받을 때 키사에서 라우팅을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우팅 IRR을 통해서 라우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잘못된 라우팅 정보의 전파를 방지하고 인터넷 라우팅의 전체적인 신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제 RADB나 리페, 에이피닉, 그
에이린 그리고 이런 곳에 등록소가 있어요. 우리 KR릭은 여기 AP닉 밑으로 붙어 있는 형태인 거죠. 자, 거기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UT num이라고 해서 이거는 라우팅 그 정책을 나타내요. 라우팅 정책. 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AS 번호가 누구고, 난 프로바이더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 맨RS 파트 참가자죠. 참가자의 그 정보들인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는 것들을 선언을 하고 여기 뒤에 있는 AS 이제 64501, 6450 이런 애들이 이제 자신의 커스터머들인데요. 고객들이에요. 이제 KT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밑에 가입 기관들 있죠. 가입 기관들한테 이제 각각의 그런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뭘 받아서 억셉을 할 건지, 그리고 얘한테는 어떠한 정보들을 보내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보내줘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502한테는 여기 있는 트랜지트는 애들 다 받아서 보내주겠다. 아니면은 여기 있는 몇몇 AS들만 보내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정책들을 정하려면은 정책들을 그 문서를 쓰려면 문서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다른 오브젝트들이 좀 필요한데 그 정보가 이제 라우터 오브젝트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IP 어드레스를 받았을 때 각각의 컴퓨터들은 하나만 받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한 256개 곱하기 n개의 형태로 이렇게 라우터 오브젝트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라우터 오브젝트가 어떤 AS의 라우팅 오브젝트고 어떤 IP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IRR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KR릭에서 이런 것들은 잘해서 이런 오브젝트들이 다 잘 등록은 사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변경됐을 때 어떤 AS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들이 좀 일이긴 합니다. 저희도 KR릭에서 제공하는 걸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은 저희 거 중에 이제 RADB에 추가로 등록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런 오브젝트를 키사에서 제공하는 KR릭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들뿐만 아니라 여러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한국은 이게 다 오브젝트들을 다 제공하지 않아요. 우선 AUT num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RADB에 추가로 가입을 해서 사실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나중에 KR릭에서 지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등록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막 KT나 이런 데서 예전에 등록을 해버려서 제가 못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S 셋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AS들을 몇 개를 엮어서 만드는 거예요. AS가 가입 기간 하나마다 AS들이 있다면 이 AS들의 묶음이에요, 묶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AS 셋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크레오넷이라는 AS 셋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AS1237, AS175719 두 개를 집어넣고 우리 가입 기간에 또 AS 셋을 만들었어요. 크레오넷의 커스터머라는 가입 기간 AS 셋을 만들고 크레오넷의 트랜짓 서비스를 위한 AS 셋을 만들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또 크레오넷 커스터머에 대한 AS 셋이에요. 그러니까 AS 셋은 AS와 AS 셋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S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 AS들은 뭘 갖게 되냐면은 아까 라우트에서 AS 밑에 어떤 라우트 정보들이 있다는 것들을 쭈르륵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예요. AS 밑에 라우트들이 묶여 있고 이런 AS들이 AS 셋을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정책에서 어떤 AS를 광고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AS 셋을 당신에게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받겠습니다라고 정책적으로 정해져서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등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검색해 볼 수 있으면은 라우팅이 점점 더 깨끗해질 거다라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라우팅 피어링 DB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요거는 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다 여기다 적어서 사람들이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내 네트워크 관리자가 누구고 여기는 중요한 건 누구냐면은 여기에 컨택 포인트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네트워크에 관련해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라고 여기에는 요즘 컨택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컨택을 주세요. 그리고 나는 IP 프리스피 몇 개 갖고 있어. 뭐 이런 개괄적인 정보들. 그리고 나랑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면 이쪽에 있는 곳에서 나랑 연결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공개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 네트워크와 연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결에 대한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참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그 밸리데이션인데요.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이게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IRR이라고 한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RADB나 뭐 APNIC 이런 데 잘 등록을 하자는 거고요. 이제 뒤에 RPKI 나올 텐데 거기에 나오는 ROA는 RPKI에 잘 등록을 하자. 이것도 네, 그렇게 등록을 하자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그래서 나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자, 여기 고객이 있고 저희 네트워크가 있고 저희 네트워크가 또 외부 네트워크랑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우리 들어오는 이 부분을 필터링하고 우리 외부 네트워크로 나갈 때도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부분도 필터링을 하자. 요 두 개는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거고요. 요거는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래서 필터링하는 방법은 ASPS 필터링이랑 프리픽스 필터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ASPS 필터링 같은 경우는 여기가 AS가 각각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은 보통 AS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아까 AS 하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필터링 하냐면은 얘 AS만 억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허하겠다라는 정책을 보여주게 되면은 얘가 다른 AS를 광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이제킹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는 뭐냐면 얘가 자기 AS가 아니라 다른 AS인 척하고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네, 이 뒤에 누가 붙어 있어라고. 그래서 AS 패스 필터링 같은 경우는 AS를 얘만 받거나 아니면 나는 AS를 한 놈만 받겠다. 요 하나만 받겠다라고 이제 필터링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프리픽스 필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이제 얘랑 서로 약속된 것들만 해요. 나는 너한테 이만큼 광고할 거고 이만큼 광고할 거다.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광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된 IP 프리픽스들만 받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정해서 필터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예전의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잖아요. 그 공유한 정보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필터링하는 것들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프리픽스 필터링 부분인데 얘가 이쪽 파란색이 이제 어나운스먼트거든요. 8.8.8이 여기 있어라고 어나운스를 하면은 어나운스한 반대 방향으로 실제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하이제킹은 뭐냐면은 얘가 8.8.8인데 얘가 자기가 8.8.8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걸 필터링을 안 해주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 내려오면은 8.8.8이 여기 있는 줄 알고 트래픽을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이게 하이제킹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필터링돼서 넘어가겠죠. 그리고 라우팅 이제 프리픽스 필터링, 그러니까 라우트 릭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원래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얘가 이쪽으로 광고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광고를 하면 안 돼. 광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이런 길이 있으라고 광고를 하게 되면은 실제 정상적인 트래픽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트래픽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은 네트워크에 전체적으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대역폭이 좀 커스터머들은 작거든요.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사용하면은 트래픽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트래픽을 다 까보는 거죠. 그래서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필터링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필터 적용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받아왔을 때 이제 그거를 검증하는 것들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검증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후이즈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보들이 맞는지를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잘 오픈을 해야 그걸 검증을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필터를 만드는데 IRR이나 RPKR을 잘 사용해라라는 것들이 권장이 되고 있고요. 자, 필터링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은 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3가지 툴들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요 BGPQ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유무로 그냥 간단히 인스톨하면 돼요. 설치도 되게 편해요. 그냥 리눅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라 yum install BGPQ BGPQ4 이렇게 치면은 그냥 인스톨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톨 된 데에서 프리픽스를 생성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IPVG가 명령어죠. 버전 4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겠다. 요거는 그냥 이름이에요. 제가 만든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AS 셋이에요. AS 셋을 치면은 그 AS 셋 밑에 있는 그 라우트 아까 얘기했던 그 라우트 오브젝트에 있는 정보를 다 긁어와요. 여기 엄청 많은데 제가 일부만 캡처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긁어와서 요거에 대한 필터링 그 컨피그레이션을 여기서 만들어 줘요. 그럼 그걸 긁어다가 그냥 라우터에다 집어 넣으면은 라우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좀 자동화하는 방법들.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다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좀 자동화해서 이루어져요. 이거 안 해갖고 저희도 좀 네트워크에 큰 문제들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RPKI도 저희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희도 적용을 해봤는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베드를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서 저희 네트워크를 하나 임시로
가짜 네트워크를 만들고 밸리데이션 서버라는 걸 구성을 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이 라우터에서 그냥 간단하게 네, 이쪽이랑 저걸 맺으면 돼요. 그 세션을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은 얘가 밸리데이션 서버가 아까 그 RPKI 그 CA 서버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정보를 다 받아와요. 정보를 받아오고 요 정보를 이제 그 정보들이 어떻게 받아져 왔는지 요 명령을 통해서 본 거고,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서 보면은 N, V 이렇게 있는 건데 뭐냐면은 RPKI가 밸리데이션 된 애들이 있어요. 얘는 유효한 거예요. ROA가 생성이 돼서 밸리데이션 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RPKI가 이제 밸리데이션 안 되는 애들은 인밸리데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RPKI 필터링. 그거는 이제 뒷 세션에서 아마 자세히 또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애는 ROA가 그냥 생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애들이라 이렇게 저희 입장에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를 막으면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RPKI를 적용을 안 한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안 되게 다 막아버리겠다. 이 N까지 RPKI가 어느 정도 70% 80% 올라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안 한 애들은 그냥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RPKI를 적용을 안 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루트맵이라는 걸 그냥 만들어서 필터를 만들고 필터를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들에다가 적용하면 돼요. 인하고 아웃에다가. 그래서 적용하는 명령어들이고요. 적용을 했더니 저희가 가상으로 가짜 여기 공격을 만들었어요. 실제는 이렇게 밖에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하이제킹 하려고 가짜로 만든 프리픽스들 요 세 개가 저희가 적용을 했더니 아예 필터가 돼서 못 들어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해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안티 스푸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티 스푸핑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션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지금 필터링 그리고 세 번째로 안티 스푸핑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얘 실제 주소가 192.0.2.1이에요. 근데 얘가 자기가 203.0.111.3.1인 척하고 트래픽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네트워크에서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합니다. 진짜 여기에 얘가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얘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은 디도스 공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누가 공격했는지 감추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어떤 걸 요청을 하는 거죠. 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얘인 척 쿼리를 막 날려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얘한테 실제로 공격을 하는 거죠. 답변을 얘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이쪽으로. 그래서 공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자기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얘가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ACL은 억세스 리스트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막는 거예요. 여기에 소스가 얘인 것만, 여기는 198.51.100.0 대역인 애만 여기서 나올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람이 다 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URFP라는 라우팅 패스 포워딩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냥 여기 각각의 연결된 인터페이스마다 이렇게 IP 베리파이 유니캐스트 소스 이렇게 쳐주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아줘요. 라우터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적용을 안 하냐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자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최대한 공개하고 이게 네트워크 사업자들끼리 서로 연락하잖아요. 고객 관계하고 이런 게 아니면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메나레스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글로벌 상호 협력을 계속 증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답변을 보냈는데 2주 안에 답장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신고하면은 이제 메나레스 회원에서 빠지게 돼요. 징계로.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의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해야 될 정보들을 아까 RIR 정보들을 잘 등록을 해라 라는 거랑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도 잘 등록을 해라. 그리고 피어링 DB에 정보 공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에도 정보들을 잘 공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받은 시간은 20분 정도였고요. 그래서 20분 내에 설명을 좀 빨리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술적인 내용이라 아마 질문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에이스셋을 통해서 필터링이 생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커스터머 에이스에는 이제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궁금한 건 아니고 생성된 필터를 뒤져보니까 크리오넷 트랜짓에 대한 에이스셋도 만들어져 있는데 네. 후이즈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 이거는 왜 등록이 네, 안 돼 있는지. 저희가 크레오넷에 이제 트렌짓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일이 아직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건 향후에 저희가 트렌짓 서비스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T나 이런 데로 트래픽을 보내주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렌이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해외 네트워크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떠한 연구망이 우리를 통해서 유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경로하는 트래픽을 아직 크레오넷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트랜짓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트랜짓 네트워크가 되면은 그때 사용하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네, 또 질문 없으시면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혹시 PPT는 PPT로 켜도 되나요? PPT로 키셔가지고 이거 컨트롤 L 누르시면 되세요. 컨트롤 L 누르시면 컨트롤 A.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상우입니다. 네,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맡았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인터넷망을 관리하기 위해서 KR닉이라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IP 주소와 AS 번호에 대한 할당 관리, 그리고 이제 이전 세션에서도 나왔던 RPKI에 대한 ROA 발행, 등록 관리 등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난달부터 이제 IP 버전 4에 대해서 ROA 발행이 50%가 이제 넘었는데, 국내에는 2에서 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RPKI에 대한 이제 발행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당 세션을 좀 구성하였고, 이제 국내외 RPKI 동향 및 국내 추진 계획 공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간단하게 RPK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국내외 RPKI 기술 정책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RPKI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PKI란 공개키 기반 구조로 인터넷 주소 자원인 IP 주소와 AS 번호에 대해서 검증하는 체계입니다. 이제 RPKI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BGP에 대해서 네트워크에서 경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BGP 프로토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GP 프로토콜이란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위해서 이제 광고 메시지를 통해 네트워크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10년, 20년 전에 이제부터 생겼던 프로토콜이라 무결성이나 상호인증 등이 메커니즘이 없어서 하이제킹이나 릭 등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RPKI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BGP 경로와 하이제킹된 BGP 경로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BGP 경로에서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 AS 10, 20, 30 순으로 이제 네트워크 경로가 설정되어서 홈페이지에 연결되게 되는데, 사용자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서 일반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공격자가 해당 위조된 홈페이지를 만들고 AS333이라는 이제 라우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광고를 하게 되면은 무결성이나 인증 메커니즘이 없어 사용자가 기존의 정상적인 홈페이지가 아닌 위조된 홈페이지에 접속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RPKI는 인터넷 라우팅 보안을 위해 개발된 인증 체계로 IP 주소나 AS 번호와 같은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생성하고 발행해서 해당 라우팅의 적용을 통해 해당 라우터가 정상적인 IP 대역을 광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체계입니다. 이제 RPKI의 구성 요소로는 이제 IP 주소랑 AS 번호를 엮어서 인증서인 ROA가 있고 ROA를 탑재해서 라우팅 광고를 수행할 때 검증하는 ROV가 존재합니다. 네, 아까 BGP 경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RPKI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PKI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커가 뭐 예를 들어 과기부 홈페이지를 이제 AS100이라는 라우팅 시스템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거짓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인증 체계가 없어서 가까운 사용자들은 해커의 홈페이지에 접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RPKI를 적용하게 되면은 해당 과기부 홈페이지가 AS600이랑 AS300에서 광고하고 있다는 게 검증되기 때문에 해커가 해당 홈페이지를 거짓 광고하더라도 RPKI 검증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네트워크 경로가 설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국내외 RPKI 동향입니다. RPKI 동향은 미국과 유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미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23년 3월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전략에서 인터넷 기반 기술이 본질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조치가 시급하고 RPKI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략 보고서의 4.1을 보면은 인터넷 기술 기반 보호라는 항목에 BGP 프로토콜의 취약성이나 RPKI 도입, 뭐 느린 IP 버전 6를 채택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이제 국가 사이버 전략 구현 계획이라는 것을 24년 5월에 지난달에 발표를 해서 실제로 보안 인터넷 라우팅의 로드맵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25년 9월, 당장 내년 9월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으며 FCC에서 대형 ISP 대상으로 보안 정책 수립이나 이제 그런 BGP 라우팅 보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형 ISP 대상으로 BGP 계획을 수립하고 뭐 보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신규 규칙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RPKI 동향입니다. 유럽은 2020년 12월에 디지털 10년 정책 이행을 목표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3대 주요 목표로 보건력이나 기술 주권, 글로벌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서 보안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채택 그리고 라우팅 보안에 대해서 이제 채택을 꼭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22년 9월 사이버 보건력 법 등을 이제 제정을 해서 사이버 보안 전략에 따라 보안 규칙을 강화해라라고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국내외 RPKI 적용 동향입니다. 이제 아까 RPKI 개념을 설명드릴 때 ROA가 이제 RPKI 시스템에서의 인증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43.38%, 미국은 32.04% 등 지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이제 현재 한국은 보시다시피 2.15%로 글로벌 최하위 수준으로 국내 IP 주소 관리 대행자나 독립 사용자 대상으로 ROA 발행을 좀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키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네트워크 보안 추진 계획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PKI 이전에 있어서 BGP 프로토콜도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외 주요 네트워크망의 BGP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서
광고되고 있는 라우팅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네트워크 이상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여 네트워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간략한 구성도인데 국내 주요 네트워크망의 최상단에 BGP 광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전에 새로운 신규 BGP 경로 광고나 이런 것들이 수집되면은 해당 정보가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해당 광고를 수행하고 있는 이제 관리 기관이라던가 이제 AS 사용 기관 등에 전파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RPKI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인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OA 등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즉 그 상위 기관인 APNIC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동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야 돼서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API 자동화를 기존 시스템에 고도화하고 인증 서버 등을 구축해서 자원 소유 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인터넷 주소 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ROA 국내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글로벌 최하위 수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확대되고자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네트워크 보안 경로 고도화를 위해서 연간 추진 계획입니다. 일단 25년에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를 위한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고 RPKI 도입을 위해서 주요 ISP들과 이제 API 등 연동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26년도에 BGP 모니터링 시스템과 RPKI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능 등을 검토해서 고도화하고 또한 RPKI 확산이나 BGP에 대한 안전한 확인을 위해서 인터넷 경로 보안 포털을 개설해서 각종 통계 정보나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체계 구축, BGP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서 기존의 대규모 장애 발생 가능한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대규모 장애를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여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마련에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RPKI 도입 확산을 통해서 실수나 악의적인 경고 광로를 차단해서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애 차단이나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국내외 RPKI 동향 및 이제 국내 추진 계획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RPKI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이제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나 상위 호스팅 라우터 등에서 이제 RPKI를 검증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뭐 정책적으로나 이제 통신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이드를 제시할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ROA 등록이라는 측면이 결국은 자원, 소유 기관이 직접적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RPKI를 확산하기 위해서 일단 대형 ISP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좀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대형 ISP 간담회를 끝내면은 뭐 소형 관리 대행자나 이제 독립 사용자 일반적인 IP 사용 회사들 기준으로도 BGP라던가 RPKI에 대한 기술 공유 설명회를 좀 추진하면서 뭐 가이드도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아까 발표에서 보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20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보안 문제는 예전부터 심각했을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뭐 인터넷이 도입된 지는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어떤 이전에는 어떻게 했고 뭐 지금 2020년 이후에 그런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계획이 나온 그런 상황적인 무슨 원인, 그러니까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이제 사실 BGP 프로토콜이라는 게 정말 라우터에 연결을 하면은 다 공개가 되고 일반적인 사용자도 광고를 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사용자는 아니고 국가 단위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BGP 사고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서 뭐 유튜브를 차단하기 위해서 BGP 광고를 악의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인근의 사용자들이 뭐 유튜브에 접속 못하게 하는 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RPKI에 대한 좀 이슈가 되고 모든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제 연구나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질문이 좀 있는데 그 밸리데이션 서버나 이런 거 이제 저기 RPKI가 그러면은 잘 우리나라에서 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이제 기존의 국내 IP 주소 관리 체계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든 IP 주소를 관리하고 이제 AS 번호까지 할당 관리를 하고 대형 통신사들이 그걸 다시 할당받아서 사용되는 구조인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없이 개별적으로 그 대륙관리기관에게 주소 자원을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들은 바로 ROA 발행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간 관문이 있고 그리고 대형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워낙 BGP에 대한 관리를 사실 잘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RPK에 대한 도입의 시급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적용할 수 있을 때 적용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RPKI에 몇 년 동안 이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정보들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좀 막막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사에 한번 연락한 적이 있었어요. RPKI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RPKI ROA 생성하는 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기사에 그냥 이거 뭐 ROA 생성해 주세요라고 체크 라우트 오브젝트에다가 하면은 바로 생성이 되고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이나 그 밸리데이션은 각각의 자기들 라우터에서 하면 돼요. 밸리데이션 서버를 자기가 직접 구축해도 되고 저희처럼 아니면은 이제 키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걸 나중에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걸 맞습니다.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기술의 전파나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사실 실제로 매년 이제 RPK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ROA 생성은 일반적으로 IP 주소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기관은 체크하고 신청하면은 금방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해주셨을 때 저희도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AP닉에 다시 수기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대형 통신사들의 IP 주소는 뭐 B2B IP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많은데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사실 처리될 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상황이고 사실 자동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해당 세션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